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민혜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독서를 해보려고 했다가 책을 안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겠다 싶어서 선생님이 생각을 바꿨어요. 교과서 수업을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어떤 것이냐면 운율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표현법으로 반어와 역설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 이외 사이사이에 뭐 이것저것 있었어요. 우리가 시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운율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시는 음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음악성을 아주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운율이라는 장치인데 이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표현법으로 반어와 역설이 있었어요. 반어와 역설의 그 뜻과 예를 하나씩 보았고 그리고 효과를 보았는데 이걸 한번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꼼꼼히 본 친구들은 리듬이라고 답을 적었어요. 근데 리듬 말고 다른 답을 적은 친구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틀렸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 답이 뭐였냐면 시는 일정한 운율을 가진 장르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율 자체가 리듬을 또 내포하고 있는 말이어서 선생님이 오케이, 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시는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죠. 먼저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을 볼게요. 음수율, 음보율, 음이율, 그리고 어떤 것들의 반복인데 먼저 음수율은 수가 들어가죠. 맞아, 글자 수. 일정하게 글자 수가 반복되는 것,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음수율이라고 하고 음보율은 일정하게 끊어 읽는 거예요. 음위율은 같거나 비슷한 음을 일정한 위치에 배치한다. 두운, 요운, 가군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게 바로 다 음위율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단어의 반복, 문장 구조의 반복인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볼게요. 아마도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들 근래 굉장히 많이 들었지 싶은데 이걸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음수율이 있어요. 여기에. 한번 찾아볼까요? 일정한 글자 수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글자 수가 어떻게 반복이 될까요? 1, 2, 3, 1, 2, 3, 4, 1, 2, 3. 자,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죠? 이렇게 몇 줄이나 더 이어지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가 글자 수만 맞추어도 리듬이 느껴지고 그리고 음보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음보율이라는 건 또 어떤 거냐? 일정하게 끊어 읽는 건데 음보율은 발자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이렇게 우리가 발걸음을 갈 때 이렇게 딱딱딱 발을 붙여서 앞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죠? 보도블럭 보면 우리가 여러 칸이 이렇게 쭉 있으면 한 2칸, 3칸, 4칸씩 앞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글자가 있으면 이렇게 끊어서 가는 거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그래서 이건 1, 2, 3음보. 그런데 그 다음 줄도 1, 2, 3음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3음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음보율이에요. 이것도 만약에 1, 2, 3 가다가 여기서 1 하고 넘어가면 리듬이 뭔가 어깨를 둠칫둠칫 하다가 멈추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음보율을 맞추는 것도 음률을 형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어의 반복이 있어요. 여기에. 뭘까요? 바로 이 노래의 제목인 아마두, 아마두라고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죠.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똑같이 아마두의 가사인데 그 다음 가사 중에 보면 자, 노를 저어 강물 따라 이젠 바닷물. 난 깨고 있어. 내 인생의 미션 하나 둘 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봐도 단어는 전혀 다르죠. 많은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답을 적었냐면 자음과 모음의 반복을 굉장히 많이 적었어요. 자음과 모음의 반복인데 자음은 뭘까요, 여러분? 기역, 미음, 디귿, 리을, 미음 이런 것들이 자음이죠. 모음은 아야, 어여, 오요 이런 것들이 모음이에요. 여기서 음이라고 되어 있죠. 음의 반복인 거예요. 비슷한
음의 반복.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음위율에 해당이 됩니다. 음을 일정한 위치에 배치한다는 건데, 그럼 우리 여기에서 모음과 자음의 반복을 찾아봅시다. 자, 먼저 자음의 반복부터 찾아볼까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따로 나누어서 보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음을 배치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자음부터 찾아봅시다. 어디 있을까요? 니은과 니은, 리을과 리을이 같은 위치에 있어요. 똑같은 똑같은 음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음률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모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자, 이, 아, 여기에는 우. 전혀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음을 일정한 위치에 배치를 함으로써 운율을 맞추어서 형성하는 것은 어떤 효과를 주냐면 바로 표현의 효과를 높이는 겁니다. 표현의 효과를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의 주제를 한 번 더 생각하게끔 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멋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를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랩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랩을 글자 수도 맞추고 음도 맞추는 걸 보면 우와 멋있다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 운율의 효과는 이 시를 아주 멋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멋있는 데 더해서 시의 주제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이 점점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시의 표현법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심선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 공감각적 심상이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거예요. 그죠? 다 이해하는데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거는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들을 의미해요. 전달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문제풀이에서 알려준 게 새파란 달이 시리다 라고 되어 있죠. 새파란 달 하면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그림 그릴 거예요. 새파란 달? 파란색인데 이렇게 달이겠지. 여러분도 바로 그림 그릴 수 있죠. 왜냐하면 시각적 심상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자, 시각적 심상 1번을 여기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상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리다로 전달이 돼요. 자, 시리다는 이 중에서 무엇에 해당할까요? 이 중에서 청각, 미각, 후각 아니죠. 촉각입니다. 자,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이 촉각적 심상인데 여기는 새파란이라고 하는 시각이 촉각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감각의 전이가 일어났다라고 하고, 우리는 이런 복합적인 하나의 심상이 아니라 두 개의 심상이 연결이 되면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반어법은 뜻이 여러분 잘 찾아내더라고요. 원래는 뜻이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숨기고 반대로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시인이 이별한 상태, 둘이 헤어진 상태예요. 그죠? 헤어진 상태인데 나는 당신이 먼 훗날에, 문제는 이거야. 조건은 먼 훗날. 먼 후에, 먼 훗날에 나를 찾으면 난 당신을 그때 잊었다고 말할 거예요. 무척 그리워하다가 잊었어요. 잊었긴 잊었는데 난 도저히 당신이랑 헤어진 게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서 잊었다고 말할 거예요. 잊었다고 말은 하지만 난 지금 잊었다고 말 못해요. 먼 훗날 그때 잊었다고 말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난 지금 현재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잊지 못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본래의 뜻은 잊지 못했어요 이지만 그와 반대로 잊었노라 라고 다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어법이 사용되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반어법의 효과는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꼼꼼히 읽어보면서 알게 되기 때문에 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것으로 넘어가 보자면 역설이에요. 표면적,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말 안에 진실을 품고 있어요. 자,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역설법이 사용된 것은 어디일까요? 소리 없는 아우성이죠. 자, 이 소리 없는 아우성은 아우성이라는 것 자체가 소리예요.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들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데 소리가 없대요. 응? 대체 무슨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우성 자체가 소리인데 소리가 없대요. 연결이 되나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걸 바로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죠? 말이 안 되는데 말로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 사실 이 속에는 뜻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외칠 순 없으나 간절한 마음이 매우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를 그 진실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표현법의 효과는 모순된 걸 통해서 숨어있는 의도와 주제에 대해 이 시를 읽는 사람한테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어랑 역설의 차이는 뭘까요? 반어는 나는 잊었노라 라고 말해요. 그 말 자체가 말은 되죠? 표현상으로는 멀쩡하지만 역설은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 소리라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죠? 표현상 자체에 딱 겉으로 드러났을 때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역설이고 반어는 말은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 각각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역설이나 반어에 대해서 막 설명한 것 중에 효과에다가 웃음이 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음이 난다라고 적어놨길래 왜 웃음이 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렸다는 걸 알았어요. 이 웃음이 난다는 표현법은 따로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풍자예요. 풍자라는 거는 개인의 어리석음이나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풍자예요. 그 전에 반어나 역설은 웃음까지 유발하진 않지만 풍자라는 건 웃음을 유발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 말고도 굉장히 많이 표현되는데 선생님이 지금쯤 되면 여러분들 집중력이 흐려지고 있을 테니까 영상을 보여줄게요. 우리 애들 이제 고3, 중3인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사건이 장기화돼봤자 애들한테 이루을 게 뭐 있겠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애들 증언 종합해서 한시라도 빨리 결론을 도출해내자는 것이지요. 가감 없이 솔직하게 말씀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나를 맨 처음 발견한 게 우주죠. 우주일 수도 있지만 물론 예서일 수도 있죠. 예서일 수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야, 가능성만 따지자면 네 딸 세리가 제일 유력한 생각해보세요. 세리가 가짜 하버드생인 걸 해나가 동네방네 소문 다 냈으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죽이고 싶지 않았겠냐? 그쵸. 죽이고 싶을까요? 우리 셀은 클럽 MD야. 기획, 마케팅, 고객, 유지까지 다 하는 프로페셔널. 얼마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사는데. 끼지 마. 편하다. 아니, 저 언제까지 비빌 거야?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 야! 안경 벗을 수 있다. 돈 쏟아 씨. 받은 땅까지. 지금 뭐들 하시는 겁니까? 자, 영상을 봐서 여러분 알겠지만 풍자라는 것은 사회의 부조리나 어떤 개인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스카이캐슬에 비해서 보자면 교수님, 변호사, 의사들이 모여 있는데 굉장히 난잡하게 싸우잖아요. 그 엘리트들도 사실은 그 속에 여러 가지 비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만의 이기심이 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비판하는데 비판만 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끝나는 게 아니라 웃음까지 유발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바로 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효과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봐서 알겠지만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대상을 조롱하거나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롱하고 비판하면서 재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풍자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건 시뿐만이 아니라 소설이나 영화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웃음을 유발하는 것들은 풍자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운율과 심상, 표현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되짚어 봤는데 시가 굳이 운율을 사용하는 이유, 여러 가지 심상을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 줄을 적어줬는데요. 아주 잘 적어줬어요. 시의 주제를 드러내고 그 주제를 담고 있는 겉포장지가 아주 아름답기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배울 때 무엇을 배우냐면 1단원의 내용이 가치 있는 경험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있는 거는 어떤 경험인가요? 지금은 너무너무 괴로운 경험일 수 있는데 또 한 10년이나 20년 지나서 엄마 아빠랑 계속 같이 붙어 있는 것도 나중에 굉장히 가치 있는 경험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친구랑 대화하는 일이 더 많아졌어. 그래서 아주 가치 있는 경험이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가치 있는 경험들을 글로 써보는 활동들을 1단원에서 하게 될 거예요. 에이, 재미없겠다 싶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글로 아주 예쁘게 표현한 웹드라마 하나를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저작권상 동영상으로 다 보여주진 못하지만 캡처한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단 하나뿐인 사람들이 나의 18에 있다. 맘에 안 드는데 넌 왜 아직까지 내 옆에 있어. 이러다 밤이라도 만날까 걱정돼. 몇 번을 부딪혀봐도 난 네가 좋은 걸 어떡해. 너도 나와 같은 그 18은 딱 좋을 나이. 고민 없을 나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딱 좋지도. 고민이
모두 하나뿐이기에 각자의 마지막 10대를 지나고 있었다. 웹드라마에서 나왔던 장면이에요. 18이라는 아주 특별한 시기를 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지막 최종기에서 참 예쁜 글로 다듬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처럼 각자에게 굉장히 가치 있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글로 남겨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들 SNS를 통해서도 벚꽃을 봤으면 벚꽃 사진과 함께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있는 경험을 담은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치 있는 경험들을 어떻게 글로 아주 멋있게 남길까?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수업 열심히 집중해줘서 고맙고요. 과제 제출을 해야 하잖아요. 과제 제출은 어떻게 하냐면 위두랑 과제 제출란에 풍자를 오늘 배웠기 때문에 풍자의 뜻과 효과를 적어서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과서를 찾아서 인증사진을 찍어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선생님 이제 교과서 가지고 공부할 건데 교과서 다 들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찾아서 인증사진 과제란에 우리 과제 제출란 보면 이렇게 창 뜨죠? 그러면 여기 내용에다가는 풍자의 뜻 그리고 효과 여기다가 쭉 타이핑 적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인증사진은 여기다가 첨부해서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고했고요. 자, 어서 위두랑으로 가세요.